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공모에서 새만금이 실증 사업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하이퍼튜브는 서울과 부산을 20분 만에 관통할 수 있는 꿈의 열차로 9천억 원이 투입되는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미래형 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1970년대 군산 미군기지 인근에 조성됐던 아메리칸타운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 주목됩니다. 주한미군 기지촌이었던 군산 아메리칸타운에 900세대가 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익산 인구가 2만 명 넘게 줄어든 가운데 경제인구이자 허리에 해당하는 30대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출산율 저하와 노인 증가, 경제인구 감소 등 늙어가는 익산의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익산 황등 주민들이 신기den역을 관통하는 서수 평장 간 도로 건설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도로와 마을이 150여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아 소음이 발생하고 영농에 지장이 있다며 노선 변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금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공모에서 새만금이 실증 사업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하이퍼튜브는 서울과 부산을 20분 만에 관통할 수 있는 꿈의 열차로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미래형 산업인데요. 새만금이 실증 사업지로 선정되면서 내년부터 9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최정우 기자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형 초고속 교통수단 하이퍼튜브. 차량이 튜브 안을 시속 120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20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진공에 가까운 상태인 튜브 안에서 자기 부상 원리를 이용해 여객기보다 빨리 이동하는 겁니다. 이러한 핵심 기술을 연구하는 종합시험센터가 새만금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전라북도가 국토교통부 실증 사업지 공모에서 경남 함안군과 충남 예산군을 제치고 최종 선정됐습니다. 새만금의 광활한 매립지를 이용할 수 있고 재생에너지 활용도 가능한 점이 최적의 입지 조건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우리가 원천 기술과 표준을 장악한다면 향후 세계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미래 경쟁력과도 직결된 산업입니다. 정부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부터 오는 2032년까지 9천억 원을 들여 실증시설 구축에 나서게 됩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 1-3지구 20만 제곱미터에 12km의 시험 선로와 연구시설, 차량기지 등을 짓습니다. 또 2024년부터는 초고속 주행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연구하고 2031년에는 하이퍼튜브 시범 운행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라북도는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가 새만금에 유치되면서 탄소와 연료전지, 신재생에너지 등 도내 주력 산업과의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경제적 효과가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 유치도 기대됩니다. 전라북도의 장점인 탄소 복합재, 연료 전지, 배터리, 전기 추진체 등 전라북도의 신산업과 주력 산업이 하이퍼튜브 산업과 함께 동반 성장할 기회도 마련되었습니다. 꿈의 열차로 불리며 세계적으로 핵심 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한 하이퍼튜브. 새만금이 실증 사업지로 낙점되면서 미래형 교통산업의 중심지로 떠올랐습니다. KCN 추정호입니다. 새만금 농생명 용지 조성 공정률이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사업단은 새만금 농생명 용지 11개 공구 가운데 현재까지 7개 공구가 조성돼 공정률이 77%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나머지 4개 공구에 대해 배수로를 비롯한 기반시설과 매립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전체 토지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농생명 용지는 오는 2025년 완공 이후에는 복합 곡물단지와 원예단지, 농업 생태관광 등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군산 비흥도 군부대 부지가 개발될지 주목됩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군산 비흥도 군부대 부지 개발을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사업비 3,300억 원을 들여 관광호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을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군산 비흥도 군부대 부지는 4만 8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구조 고도화 사업이 적용됐습니다. 미륵사지 관광지가 16년 만에 공식 개장합니다. 익산시는 전통 문화체험관과 광장, 관광 안내소와 자연지형 녹지를 비롯한 관광 편의시설 조성을 마치고 미륵사지 관광지를 내일 정식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에는 국비를 포함해 모두 38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시는 지방도 722호선 2설과 대형 주차장 마련을 통해 관광객들의 교통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사내 협력사들이 올해 300여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합니다. 사내 협력사 12곳은 오는 18일 열리는 현대중공업 일자리 매칭대회에 참여해 인력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채용은 용접과 취부, 사상 직종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일부 협력사는 여성 인력도 고용합니다. 매칭대회에는 현대중공업의 채용 설명회와 함께 구직자를 위한 입사지원서 작성 컨설팅과 증명사진 촬영,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부스를 운영합니다. 지난 1970년대 정부가 군산 미군기지 인근에 조성했던 아메리카타운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에 놓여 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촌이자 여성 인권 유린 현장이라는 오명을 샀던 군산 아메리카타운에 900세대가 넘는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 미성동 임사 2마을, 아메리카타운 국제문화마을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1970년대 국가가 계획적으로 조성한 미군 유흥단지입니다. 당시 술집과 음식점 등에서 미군들이 소비하는 달러는 가난했던 당시 몇 안 되는 외화벌이 수단이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화려한 불빛과 함께 여성 종사자들이 수백 명에 달한다며 당시 모습을 회상했습니다. 토요일 날 같은 때는 막 미군이 바글바글 해갖고 미군이 많아서 그때는 한국 아저씨들도 겁나고 그럴 때는 다 이제 호러고 상가하고 이제 한 저희가 돼가지고 서로 상가 번영이도 있고 다 있었잖아요. 하지만 불법 성매매가 성행하고 성범죄 사건이 이어지는 등 사회 문제로 번지기 시작하자 미군 부대에서 외출을 금지했고 점차 미군의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이후 국제문화마을로 명칭을 바꾸고 내국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영업 방침을 바꿨지만 현재 이곳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일부 영업을 하는 가게들이 있지만 대부분 유흥시설들로 외국인 여성 40에서 5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상가는 문 다 닫았어. 이 코로나 때문에 맷집에서 지금은 열고 아가씨 없는 집은 문 안 열어. 50여 년의 흥망성쇠를 가진 아메리카타운이 앞으로 사라질 전망입니다. 타운 부지를 매입한 한 건설업체가 지역주택조합 형식으로 지상 48층 940여 세대의 대규모 아파트를 지을 계획입니다. 군산시는 지역주택조합은 모집 신고가 있었다며 증빙 서류 등 보완 사항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조합원을 모집하려고 하는 경우에 사전에 이제 모집하겠다는 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신고가 이제 현재 신청이 돼 있는 상태죠. 고층 아파트 건립에 인근 미 공군기지 비행 안전 문제 등 변수도 남아 있습니다. 이 같은 행정 절차가 마무리된다면 아메리카타운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로도 제작되며 군산의 고달팠던 역사의 단면을 보여줬던 아메리카타운.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거듭날지 주목됩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이달 들어서도 도내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 1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전북은 평균 0.06% 올라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지역별로는 군산시가 0.19% 상승해 도내에서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정읍과 전주 완산구, 남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5% 인상돼 월 환산액은 201만 580원입니다.
확정된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도시가스 요금을 비롯한 요금이 1년 새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도내 도시가스 요금은 1년 전과 비교해 평균 17.5% 올랐습니다. 지역 난방 요금과 전기 요금도 각각 13%와 18.2%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도시가스 요금 등이 인상된 것은 겨울철이 되면 가정경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의 한 시민사회단체가 익산시의 인구 변화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최근 4년간 익산 인구는 2만 명 넘게 감소했는데 이 가운데 경제인구이자 허리에 해당하는 30대가 크게 줄면서 표주박형 인구 분포도를 보이는 심각성을 드러냈습니다. 출산율은 떨어지고 노인 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경제인구는 줄고 있어 늙어가는 익산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30만 명대를 유지했던 익산시 인구. 하지만 올해 6월 기준 인구는 27만 6,140명. 지난 4년간 2만 2천여 명이 줄어든 겁니다.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25만 명에서 35만 명 사이에 전국 지자체 12곳과 비교했을 때 익산시의 인구 감소가 가장 심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내년에는 익산 인구가 26만 명대로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익산시 인구와 비슷한 규모의 12개 중소지방도시를 같이 비교 분석을 해봤거든요. 근데 익산시가 가장 많이 감소하고 있고. 익산시도 인구 감소 문제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유출 인구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주거 환경 열악이 가장 큰 요인으로 드러났다며 도심공원 민간 특례와 만경강 수변도시 등 2만 2천 세대의 아파트 공급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익산시 인구를 연령대별로 분류했더니 30대는 2만 7,390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30대 인구가 줄어든 것은 일자리 부족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30대 인구의 감소는 익산 지역 출생자 감소와 어린이 동반 감소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갈 경우 가족 동반 이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지금이라도 익산시 인구 문제를 총괄하는 조직을 만들어 직장과 교육, 주택 등 각종 유출 원인에 대처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익산시 인구가 문제점이 뭐냐면 자연 감소 형태보다도 특히 30대 인구가 급속도로 줄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30대가 줄고 있으면서 1세, 그다음 10세 대 인구들이 같이 동반으로 줄고 있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30대 인구가 줄면서 표주박형 인구 분포도를 보이고 있는 익산시. 경제인구 감소와 출산율 저하, 노인인구 증가 등 늙어가는 익산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CN 추정호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1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1만 2,901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11만 2,404명, 해외 유입 497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320명으로 집계됐고 사망자는 47명으로 75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째 4,0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 수는 4,116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1,569명, 익산 680명, 군산 678명 등입니다. 재택치료자 수는 19,171명으로 집계됐고 사망자는 5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900명을 기록했습니다. 익산 황등 주민들이 신기들녘을 관통하는 서수 평장간 도로 건설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도로와 마을이 150여 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아 소음이 발생하고 신기들역을 관통한다며 노선 변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 황등면. 길가에 붉은색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서수 평장간 국도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설치한 겁니다. 주민들은 도로가 만들어지면 논이 두 갈래로 나뉘어지고 농업용 수확보도 어려워져 영농 활동에 지장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도로가 마을에서 불과 150여 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공사 과정에서 분진이 발생하고 소음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기들역이 상습 침수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도로가 없는 지금도 비가 많이 오면 마을까지 물이 넘치는 상황. 주민들은 도로가 들어서면 물이 빠지는 수로가 지금보다 줄어들어 침수 위험이 더 커지게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해 익산시장 국토관리청과의 간담회에서 도로 확정지보다 남쪽으로 떨어진 탑천제방을 따라가는 노선을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익산시장님도 여기 현장에 오셔서 보고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인정을 하시고 숙지를 하시고 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렇게밖에 갈 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 주민으로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주민들이 제안한 노선을 검토했지만 추가 교량 설치와 송전탑 이설 등 사업비가 많이 소요돼 채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1년여 기간 동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설계를 해봤어요. 이제 설계를 해보니까 한 500억 이상이 올라가는 거예요. 국토관리청 입장에서는 주민들 의견도 무조건 반대할 수 없는 거고 그것도 수용을 해야 되지만 나머지 관계기관 협의라든지 도로 설계 기준이라든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장 최종 노선이라고 생각해서 그 노선을 했는데 마을 주민들은 끝까지 반대 활동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지속적인 건의를 위해 익산시장과 익산국토청장, 지역구 국회의원, 주민대표가 함께하는 사자 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쪽에서 최대한 멀어지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 있게 길을 좀 내달라고 1차 건의를 했습니다. 1차 그 건의한 내용이 관찰될 때까지 저희 동네 주민뿐만 아니라 황등면의 각 단체들 내지 주민들은 끝까지 이 문제가 관찰될 때까지 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3,500억 원을 들여 2025년 개통을 목표로 한 서수 평장 국도개설. 농촌마을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익산 공무원 노동조합이 전라북도의 일방적인 인사를 중단할 것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익산 공무원 노조는 전라북도에서 부시장이 내려오면 업무 추진비와 관사, 출퇴근 관용 차량을 지원하는 등 시민 혈세가 불필요하게 쓰여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관영 도지사가 내년 말까지 일방적인 인사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지방분권 취지에 맞게 부시장과 5급 사무관에 대한 관행적 인사 행태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익산 춘포면 용현리 농로 인근에서 SUV 차량이 불에 탔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10시 30분쯤 춘포면 농로 인근에 있던 스포티지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차량은 농로 옆에 있던 밭에 시동이 켜진 채로 엎어져 있었고 운전자는 빠져나온 상태여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서 추산 8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군산교육거버넌스위원회가 도교육청에 군산상업고등학교의 인문계 전환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군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최근 교육계와 시민단체, 학부모 등 15명이 참여한 군산교육거버넌스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군산지역 여고의 과밀 학급 해소 방안으로 군산상고 인문계 전환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군산상고 인문계 전환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군산지역 여고 학급 인원은 평균 29.9명으로 과밀 학급 기준인 28명을 넘어섰습니다. 다음은 전북권 뉴스입니다.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지난달 전북을 찾은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을 방문한 사람은 1,229만 7,896명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16만여 명보다 70%가 늘어난 겁니다. 지역별로 보면 전주가 가장 많은 810만여 명을 차지했고 이어 군산과 익산, 김제 순입니다. 전북을 찾은 관광객들은 음식을 가장 선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숙박시설 조성사업 공사 대금을 부풀려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빼돌린 마을이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지방재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인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마을이장인 A씨는 지난 2017년 3억 6천만 원 상당의 숙박시설 조성사업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지만 해당 지자체에는 4억 9천만 원으로 부풀려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150억 원이 지원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의 50%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기존에 정책 자금을 받았다고 해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은 2년 거치 일시 상환이며 2년간 기업이 부담해야 할 대출 이자 중 2%를 지원합니다. 특히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은 매출액의 100% 한도 내에서 융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승원입니다. 익산시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 센터의 이용객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에 따르면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 센터의 7월 이용자는 1,129명으로 지난해 954명보다 11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신규 외국인 입국자가 지난해보다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 센터는 베트남어와 네팔어, 캄보디아어 등 6개 언어의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폭염에 따른 열사병 예방 안내, 코로나19 방역 수칙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원광정보예술고등학교가 내년부터 원광보건고등학교로 바뀝니다. 원광정보예술고는 교명을 바꾸면서 남녀공학으로 전환됩니다. 또 내년부터는 보건간호과와 보건행정과, 반려동물과 등이 새롭게 만들어져 도내에서 유일한 보건계열 특성화 학교로 운영됩니다. 전체 학급은 현재 21개에서 15개로 줄어듭니다. 한국철도공사가 올해 추석 승차권을 오는 16일부터 사흘 동안 판매합니다. 예매 대상 열차는 다음 달 8일부터 12일까지 운행하는 KTX와 ITX, 새마을, 무궁화호 열차로 온라인과 전화를 포함해 100% 비대면 방식으로 판매합니다. 예매 첫날인 16일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17일과 18일에는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판매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교육발전진흥재단이 관내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720여 명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 및 자기주도 리더십 멘토링 학예 캠프를 실시했습니다. 익산시 모현동 통장협의회가 폭염으로 지친 주민들을 위해 얼음 생수 무료 나눔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무더위가 이어져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29도에서 31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31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0.5m에서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